2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.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임기 단축 개헌론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통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걸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개헌론에 동의 의사를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인데요. 대통령이 87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.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과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업무 재가동에 돌입했습니다.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 같은 임기 단축 개헌 카드가 탄핵 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재판관들께서 이제 평의를 하거나 이럴 때 고려하지 않겠습니까?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. 만약에 이제 복귀를 하시게 된다면은 추진력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. 국민의힘은 오늘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개헌특위에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당 차원의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당 내에선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런 전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절차가 기각으로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개헌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국면이다.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원인을 거대 야당의 잘못으로 강조했던 만큼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돼야 할 개헌을 제시한 건 어차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. 야권은 윤 대통령이 파면을 피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개헌, 권력이양 운운하며 어물쩍 국민의 눈을 돌리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야비한 술책은 통하지 않습니다.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정대철 헌정회 회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중재에 나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개헌 의지를 밝힌 상황이기도 한데요. 대통령이 던진 임기 단축 개헌이란 카드가 헌재의 판단을 비롯해 향후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상속세 완화 접점입니다. 조국 혁신당, 진보당, 사회민주당, 기본소득당 이렇게 야 4당이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상속세 완화 시도를 강력 비판했습니다.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걷었습니다.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 양당은 하루가 멀다고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특히 갑자기 중산층 세금으로 둔갑한 상속세가 가장 문제입니다. 국민의힘은 현행 50%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%까지 낮춰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일괄 공제 5억 원, 배우자 공제 5억 원에서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해서 공제액을 18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앞서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당을 자처하면서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.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28년 전 개발도상국 시대에 배우자 5억, 일괄공제 5억, 그래서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줬어요. 근데 지금까지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.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인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거든요. 배우자 공제 10억 정도에 일괄공제 한 3억 정도 올려서 10억을 18억으로 하면 18억? 거의 대부분 서울의 웬만한 집들은 다 해당이 되더라. 여야가 최근 상속세 공개 토론을 두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.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, 상속세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 대표가 과연 이번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까요?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.